날씨가 이상 기온을 보일 때에 우리는 가끔 요변을 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상이변을 보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선거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요동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루를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제3지대가 천일 야화라는 얘기는 있긴 합니다마는 열흘을 버틸 수가 없는 정도까지 몰려가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는 공천 파문이 파열음이 여러 지역에서 지뢰밭이 터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제와 똑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재명의 추락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제목으로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재명의 방에서 심야의 대책회의를 열었었다. 대부분 당들이 비선 조직들이 이런 모임을 갖는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비밀이 지켜졌어야 하는데 왜 8명씩 모였는데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까?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큰 뇌관이 될 것이다. 적신호 비상등 정도의 표현보다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그 존폐를 가를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것이 들통이 나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이 풍비박산이 날 정도까지 위험한 수준까지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겉으로야 공관위를 통해서 투명하게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관위원장이나 그리고 이재명 자신도 여러 차례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역대의 어느 선거 때보다도 공천의 투명함과 그리고 잡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음이 계속 이어나오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일까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본인은 아주 자찬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아주 조용하게 멋지게 공천 잡음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하루가 멀게 여기저기에서 공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엊그제에는 송영길 돈 봉투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직접 전화까지 걸어가면서 공천을 코앞에 두고 자신이 잘 모르니까 설명은 해달라. 참 말도 되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돈 받은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달라. 뒤집어 얘기하면은 당신은 돈 봉투에 연루가 됐으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공천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떠나서 이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혁배의 역할까지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파열음이 더 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이 인혁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 하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스스로가 까발리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문학진 이재명과 아주 절친한 사이죠. 그런데 문학진이 직접 전화를 받아가지고 형님이 꼴찌했소. 그런 전화를 받았으니 아무리 절친한 문학진이라 하더라도 속상하겠죠. 그래서 관련자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여론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었다.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런 답이 돌아왔을 때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관위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이재명이 앞장서서 나서서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지만 정말 이재명은 한동훈과는 다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단수로 공천이 된 사람이든 일단 공천을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를 직접 걸어서 힘내고 싸워달라, 반드시 승리해달라 이렇게 격려성의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눈앞에 공천을 두고 당신 돈 받았는데 그 과정을 내가 잘 모르니 설명을 해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달라도 어떻게 당대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자당의 후보와 상대당 후보의 예비 후보와의 경쟁을 우열을 가르기 위해서 열심히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지역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듯이 민주당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공관위원회에서 민주연구원이라는 그 조직을 통해서 여론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위원장도 모르는 유령의 조사가 나왔다. 어느 누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묘하게도 친문에 거론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도 당사자 본인을 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조사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역대의 이런 여론조사가 있지를 않았는데 아니 당사자 본인이 눈 뜨고 있는데도 본인의 이름은 제외해놓고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올려서 상대방과의 경쟁 우열을 비교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권칠성 수석 대변인. 그리고 심야 대책회의에서 들통이 나자 김병기 사무수석 부총장. 자기는 참석을 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른다. 그런데 언론에는 8명 이름이 모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증스러운 뻔뻔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공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러니 당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당사자 본인이 모르는데 당도 모르는데 유령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임종석이가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몰리면서 자신이 출마하려는 중구 성동구 지역에 공천을 준해 만에 한 달 넘게 계속 여론에다가 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광주 서갑 지역의 송갑석의 경우 자신은 비명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뺀 채 엉뚱한 사람과 함께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강하게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두 사람의 예의지 여기저기에서 그런 비선 조직에 알게 모르게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재명이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임혁배 공관위원장은 왜 뒀습니까? 이수진 동작을 지역의 이수진 아시죠? 한동훈 위원장에게 장관 시절에 엉뚱한 질문에서 폭소를 자아냈던 이수진. 이수진은 이재명의 입이었습니다.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이수진이 이재명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고 나니까 발끈한 것이죠. 믿지 못하겠다. 내용을 밝혀라. 이참에 이재명도 이 손으로 물러나라. 대단히 폭탄적인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도 모르는 여론조사였는데 당의 공식 채널인 지도부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고 얼마나 본인들이 답답해 하겠습니까? 민주연구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비선으로 사설 여론 조사를 했다는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임혁배도 뒤늦게 공식 라인이 아니라 사설적으로 비선으로 조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면서 볼 것 다 본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빠진 엉터리 조사를 했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믿고 승복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궁금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의 정청래 하면은 이재명의 혀 중에 혀지요. 수석 최고위원 이재명이 혀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이재명을 지키는데 앞장을 서왔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비선 라인에 정청래 이름은 없었다. 본인이 지금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얼마나 속으로 속마음은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공관위원장 임혁배를 모셔올 때에 솔직히 말들이 많았던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 뒤에서 도왔기 때문에 이번 공천 과정에도 이재명의 뜻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공관위원장으로 올 때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과 우려를 해왔었는데 이것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임혁배 공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당 자체가 위기를 넘어서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혁배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을 만든 사람은 스스로 용퇴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가장 책임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의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방향대로 공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위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거기에 얼마 전에 비선 모임을 갖고서 본격적으로 컷오프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죠. 같은 처지에 있는 노웅래 그리고 라임 사건의 기동민 그리고 이수진 컷오프 얘기까지 나왔었던 것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특히 김병기가 앞장서서 참석을 하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아니 본인의 이름이 신문지상에 방송에 다 나와 있는데도 본인은 참석을 안 했다. 이런 거짓말이 백주대낮 공당의 공인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아무튼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친문 여론조사의 과정에서 당사자를 빼고 여론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혁배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사당화를 우려했었는데 이것이 현실로 굳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배지를 달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공천은 기대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많고 흠결이 많은데 무조건 이재명의 친위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더 불안한 조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재명 본인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선 때까지는 반드시 버텨야 한다. 속마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런 공천 파동, 공천 잡음이 쉽게 가라앉을 수는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공관위에서도 민구연구원이라는 공식 조직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사설기관 내지는 비선 쪽에서 하고 있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장 때, 경기도 지사 때부터 같이 이어왔던 그 팀들, 이재명이가 자기 측근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비선 라인이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닌 비선 라인이 이재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대북 송금의 이화영,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던 김용이라든가 정진상의 말을 거역했을 때에 오는 그 후유증, 자기에게 바로 오는 그 반대급부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재명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명배는 공관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의문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유령인지 사설조사 업체인지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철저히 언급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인 이재명에게도 엄중한 경고 내지는 그 경위를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분명한 해명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늘 학자적 양심을 내세우지 않았었습니까? 스스로 용퇴를 해야지요. 그 직을 던져버리는 것이 옳은 자세지요. 그것이 학자 아니겠습니까? 그까지 이재명이 아바타가 되고 이재명의 사당화에 충신 노릇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당 안의 내홍이라든가 그 잡음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도 임혁배는 공관위원장으로서 이재명의 충견 노릇만 한다고 봤을 때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앞길이 순탄하다? 결코 순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 하위 10%를 탈락시킨다. 감점 요인이 30%니까 웬만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배포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첫 희생양이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까지 한 사람이 있지요. 탈당을 했죠. 반발해서 탈당을 하고 그 이유를 밝혀달라, 이렇게 당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요구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외부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요. 그거 치부가 되는 거네. 부끄러운 일이니까.
외부로는 밝힐 수가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에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해당 본인들은 정치 생명이 끊기는 절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개인적인 조사 내역은 밝혀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김용주뿐만 아니라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탈락 10%는 10명 그리고 20%로 따져보니까 31명이라면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소상하게 왜 이런 결함이 있어서 탈락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당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재앙 수준의 피해가 오지 않을까 밖에서들 많이 걱정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당 대표로서 또 당의 공관위원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아니 선거를 앞두고 비선 조직은 있게 마련이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비선 조직이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선 조직이 되어야지 정식적인 공관위를 넘어서는 사선의 개입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가 남의 집 걱정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우리 정치가 보다 깨끗하고 바른 정치로 나가야 한다면은 민주당도 건전하게 발전을 해야 이 나라 정치가 한 단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자신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혹시 이번에 내가 배지를 놓치게 되면은 큰일이다. 그리고 내 친위 부대가 사라지면은 나는 대선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대선까지 반드시 버텨야 하는데 그것이 중도 포기가 된다면은 나는 끝이다. 그런 마음에서 친문을 제거하려 한다면은 저는 큰 오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친명도 2년 전에는 다 친문이었었습니다. 친명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니까 이재명에게 도장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에게 공천 도장을 받고 배지 4년을 달았다. 그때에도 충성 이재명일까요? 지금 겉모습은 친명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을 하나 벗겨보면은 그 안에는 친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명, 친문을 논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그저 당 대표라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자당 의원들이 배지를 달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